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 슬픈 현실, 치매 신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의 환자가 한 8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024년도가 되게 되면 한 100만 명 정도로다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합치게 되게 되면 그 한 250만 명, 많게는 그 한 500만 명 가까이까지 치매에 대한 직간접적으로다가 많이 관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그런 것이 또 자녀들하고 걸쳐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신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황혼을 맞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인생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다 가시는 것 또한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어떤 날 갑자기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정말 불쑥 찾아오는 것이 정말 치매가 되겠죠.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기사를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떤 솔루션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전체가 10%가 넘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2017년도에 143조에서 2030년도에 215조까지 올라간다고 한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역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치매 환자가 지금 현재 한 80만 명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재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찾아와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치매 환자는 본인의 자아 상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인지력과 분별력이 거의 없는 치매 환자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소유권 행사를 놓고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 치매를 받던 80대 부친과 함께 생활을 했던 50대 남성 직장인에 대한 거죠. 그래서 부친의 입원 치료비 부분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60만 원 부분들을 인출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것이 거부당했대요. 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계좌 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답니다. 관련 기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본에서 워낙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계좌 인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게 됐나 봐요. 자, 치매 환자가 보유하는 엄청난 금융 자산이 은행이나 집안 금고에 묶여 있지만 인지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는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가족은 소유권 당사자가 아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어려운 치매 환자로 인해서 국민 총생산 부분들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자금이 시동에 유통되지 않고 이것이 동결이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네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고령자의 금융자산 동결은 소비자 금융 감소로 있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죠. 그렇죠. 그게 다 묶여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찾을 수도 없고, 그럼 묶여 있게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이어져 GDP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인 건 돈이 결과적인 건 돌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묶여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려 하더라도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게 되게 되면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참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일본에 있어서 그 사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치매 보통 환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후견제도 뭐 신탁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차분하게 좀 읽어 보도록 하죠. 일본은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급증하자 성년 후견 제도나 가족 신탁을 활성화해야 되는 목소리가 높다. 그죠? 그중에서 이 후견 제도 가족을 비롯해 월 2, 3만 엔을 주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후견으로 지정해 자금을 관리하고 입출금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후견 제도에서 뭐 후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는 있죠. 일본 부분들에 대한 것 좀 읽어보도록 하죠. 하지만 후견 제도는 수입이 없고 자산이 적고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현재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치매 환자는 약 21만 명으로 치매 고령자의 5%에 불과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있네요. 자, 오케이. 가족 또는 전문가 이외의 무보수로 일반 시민의 후견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법원의 보고에는 업무가 만만치 않아 취지를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성년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성년 후견 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성년 후견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국 한 5% 밖에 활용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부터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보통 법무사 뭐 변호사 여러 가지 제도가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하튼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게 되면 한 5% 정도에 불과하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나와 있는 가족 신탁은 치매가 되기 이전에 본인과 가족이 협의해 재산을 활용에 대한 신탁을 하는 것이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고 이용률도 낮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용률이 낮다 하면 이게 뭐 여기서 5%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게 5%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안 되는가 봐요. 그죠? 반발이 적지 않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하고서 이런 얘기를 잘 나눠 보게 되게 되면 괜찮은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 패밀리 트러스트라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현재의 치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자, 한번 그 내용에 들어가서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좀 표시해 봤어요. 일본의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동결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적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치매 환자는 현재 한 80만 명에 달하고 2024년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권에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실태 조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24년이 되기 전, 다시 말해서 뭐냐면 100만 명이 예상이 되기 전에 현재의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금 현재 80만 명에 달하시는 분들의 금융 자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치매 걸리고 뭐 그러면 일반적인 자녀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인출해서 뭐 진행하고 뭐 병원비 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것이 만약 그렇게만 해야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 보죠. 후견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죠. 후견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아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거요.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것을 민법상에서 우리는 피상속이라는데 이분이 이 피상속이 돌아가시는 분 현재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치매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이걸 한번 보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치매나 중증 질병에라도 걸리면 나를 누가 돌볼 것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은 그러면 온전할 것인가? 오케이?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게 되면 이거 계속해서 병원비라든지 생활비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족들한테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오케이? 후견인을 맡았을 적에 문제점은 없는 건가? 후견인이 말 그대로다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면 치매나 중증 질병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후견 제도가 있지만 재산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역시 신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보죠. 후견 제도가 있어요. 후견 제도가 있어요. 후견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뭐 가족 관계에서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 되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다가 그런 협회를 통해 가지고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 해 가지고선 나름대로다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후견을 맡기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어떤 아까 앞에서 보게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관리월 부분들에 대한 것서 뭐 2-3만 원씩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분들이 있어서 한 5만 원 정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경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후견인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나쁜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례가 사실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서로 믹스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저는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죠. 제안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마냥 좋다고만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지만 잘 우리가 알고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게 되면 또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더구나 중년의 자산가 분들 그 이상에 되시는 선배분들 한 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자, 제3자에 의한 사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후견 제도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다가 어떤 협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후견인 부분을 내섰다고 하죠. 오케이? 근데 이 피후견인의 재산 소유가 누구냐면은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그 치매 걸린 어른의 이름으로다가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을 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이렇게 후견을 해 주고 부양을 해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잘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사기 당할 위험이 대단히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주변에서 그동안 사실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후견인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재산이 지나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후견인을 맡겼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누구냐면은 몸은 살아 있으면 정신이 현재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뺏어간다 그러면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신탁은 이런 거죠. 신탁은 말 그대로다가 치매에 걸리신 분이 걸리시기 전에 뭐를 하게 되겠냐면 본인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탁자한테 넘기니까 법률상으로다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설정해 두게 되면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게 됐을 적에는 그 재산권 부분들에 대한 건 누가? 수탁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탁사가 갖고 있고 어느 은행이 갖고 있고 어느 증권사가 있고 어느 보험사가 가지고 있고 어느 부동산 신탁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사기꾼들이 가 가지고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자기 명의로다가 돌리거나 남의 명의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사기꾼이 아무리 적은다 해도 노인네 해 가지고 위탁자 해 가지고서 데리고 모시고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사 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자에서 명의 변경하고 뭐 이렇게 정한다는데 했을 때 가만히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탁으로다가 하는 경우에요.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수탁자죠. 사기의 위험성으로부터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거죠. 원천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신탁 재산 이외의 재산은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탁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기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상속 계획 부분들을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치매가 걸렸는데 이 후견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망을 했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상속 계획 부분들에 대한 걸 후견인 제도가 딱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 종료가 되는 형태가 돼요. 사망 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법정 상속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법정으로다가 나눠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근데 신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됐다. 신탁 계약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수립 위탁자의 사망 시에도 신탁 재산이 동결돼야 안 되니까 동결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수탁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치매가 걸리고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해라라고 해 가지고 이미 해 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다 해도 장사비, 장례비 지내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돈에서 얼마를 인출해서 내보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미 위탁자가 어떻게 돼 이미 설정해 두는 수탁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계속해서 내보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는 수탁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 내주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묶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절세 대책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절세 대책이에요. 후견인 제도의 절차를 해서는 증여 교육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미 후견인 제도 들어간 상황이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신탁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사전에 이거를 가지고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돼요? 유언 대용이라든지 수익자 연속 신탁에 의해서 그런 법률 구조에서 신탁법 제59조 유언 대용 신탁과 신탁법 60조 수익자 연속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 미리 해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계약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립하면서 이 절세와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참 매우 중요하죠. 모든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식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걸 노력을 했습니까? 가슴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느 날 불쑥 정말 정신까지 돼서 치매가 걸린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내가 아니지라고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기사 제목처럼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신탁 제도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후견 제도와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믹스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중에서도 신탁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